오늘은 이재명 정부 등장 후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 조국과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 이야기입니다. 조국은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면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자녀의 입시 비리와 한동훈 대표의 검사 시절 조국 수사에 대해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윤진 기자를 초청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부탁드리고요. 들으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윤진 기자님, 이제 시작하시죠. 그를 처음 본 건 2019년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검찰 출입기자로 일하며 매일같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저기 검은색 정장 입은 사람 누구예요? 그가 바로 특수위부 부장검사 한동훈이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졌다. 그 중심에 조국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서울대 교수 출신의 법학자, 이상적인 개혁가 이미지로 국민에게 각인된 그는 문재인의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검찰, 경찰, 국정원을 감찰하며 공직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은 그를 믿었다. 조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이었다. 민정수석으로서 인사권과 수사기관 통제권을 쥐고 있었고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신뢰받는 참모였다. 그의 한마디는 청와대 전체를 움직였고 검찰과 경찰은 그의 눈치를 봐야 했다. 그런 막강한 권력자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온갖 특혜와 특권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언론은 그의 가족에 얽힌 의혹들을 쏟아냈고 특히 딸의 고등학교 시절 논문, 인턴 확인서, 대학 입시비리 문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조국은 아이를 위한 일이었다고 항변했지만 공정을 외치던 그가 자녀에게 특권을 안겼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겼다. 검찰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그 중심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가 있었다. 당시 부장검사는 한동훈, 이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이끌었던 실력자였다. 그러나 이번엔 상대가 달랐다. 단순한 경제사범이 아니라 청와대와 직접 연결된 인물. 정권의 상징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수사는 곧 시작됐고 검찰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씨, 그리고 조국 본인을 둘러싼 입시 및 사모펀드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국민들은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졌다. 누군가는 말했다. 저런 것이 바로 대한민국 상위 0.1% 학부모의 민낯이다. 한동훈은 이 수사가 단순한 입시비리가 아님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는 권력을 이용한 체계적인 교육기회 독점이었고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특히 의대 진학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심각했다.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청와대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고 여권 인사들은 방송에 나와 검찰,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수사를 비판했다. 거리에서는 촛불과 맞불이 켜졌고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한동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 한마디 없이 묵묵히 수사 기록을 쌓아갔다. 모든 것을 문서와 증거로 남겼고 수사팀도 그런 리더를 믿고 따라갔다. 그 신념은 하나였다. 누구든 어떤 직위든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청와대에서는 온갖 압력이 쏟아졌다. 검찰총장을 통한 우회 압력,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 정치권의 직접적인 비난까지. 하지만 한동훈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조국 일가의 범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교육 불평등의 극단적 사례임을 알고 있었다. 그 신념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2020년 채널A 사건이 터졌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수감된 사기범에게 여권 인사비리를 제보하라며 압박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과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언 유착 프레임이 씌워졌다. 하지만 2년간의 수사 끝에 한동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동재 기자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실체 없는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한동훈은 갑작스럽게 수사의 중심에서 밀려나며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책상 하나 없는 사무실, 복도 끝 유배지 같은 자리였다. 하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다. 억울하다는 말도 억지 반박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법전을 펼치고 후배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기다렸다. 진실이 드러날 그날을. 이는 명백한 보복 인사였다. 조국 수사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정권의 응징이었다. 하지만 한동훈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훈은 서울 출신이지만 지방 중학교에서 전학을 반복하며 성장했다. 소년 시절에 그는 무뚝뚝하고 친구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한다. 과학고 진학도 고려했지만 고등학교 시절 문득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현대고등학교로 진로를 바꿨다.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한 그는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았고 사법시험을 단번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매일 아침 6시에 도서관에 나와 판례집을 읽었고 평가는 늘 상위권이었다. 그렇게 그는 검사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한동훈의 성장 과정은 조국 일가와 대조적이었다. 특권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쌓아올린 커리어. 그렇기에 그는 조국 일가의 특권 남용을 더욱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조국은 피의자가 되었다. 법원은 조국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그는 지금 교도소에 있다. 그런데도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후 조국은 자신을 가아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조국의 가족들이다. 부인 정경심은 감옥에 다녀온 후에도 우리 가족이 탈탈 털렸다며 분개하고 있다. 딸 조민 역시 자신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조국 석방 청원과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조국을 빨리 사면해 달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단 하나. 부모 찬스를 넘어선 권력형 입시비리였다는 것. 조국과 그 가족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자녀에게 특혜를 몰아준 것이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듯하다. 이런 후안무치한 태도야말로 조국 일가의 본질을 보여준다.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의대 진학과 관련된 부분이다. 의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분야 중 하나다. 수많은 학생들이 의사의 꿈을 품고 밤낮 없이 공부하지만 그 문은 너무나 좁다. 그런데 조국에 따른 허위 인턴십 확인서, 조작된 논문 실적, 위조된 표창장 등으로 의대에 진학했다. 이는 단순한 부모 찬스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그 자리는 원래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다. 정직하게 공부한 어떤 학생의 꿈을 짓밟고 차지한 자리였다. 전국의 의대 준비생들과 그 부모들은 어떤 심정일까? 새벽 5시에 일어나 학원에 가고 주말도 없이 공부하며 가족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교육비를 대던 그들은 조국 일가의 만행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 아, 결국 돈과 권력이 있어야 의대에 갈 수 있구나. 우리처럼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구나. 이런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 바로 조국 일가의 죄악이다. 의대 입시에서 떨어진 수많은 학생들 중에는 조국의 딸보다 훨씬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재수생이 되어 다시 도전하고 있을까? 아니면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을까? 조국 일가는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는가? 없다.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만 억울하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들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아침마다 줄을 서고 인터넷 강의 하나 더 들리려 애쓴다. 지방의 어떤 부모는 아이의 의대 진학을 위해 집을 팔아 서울로 이사를 오기도 한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본인 딸에게 허위 스펙을 안기고 표창장을 위조하고 제도 자체를 비틀었다면? 그리고 법무부 장관까지. 그건 교육의 불공정이 아니라
사회적 기회 자체를 파괴하는 일이었다. 한동훈은 그걸 그냥 넘기지 않았다.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정권의 핵심을 정면으로 수사했고 스스로도 그 대가를 치렀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단순한 입시비리가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모독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불법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 사회의 공정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한동훈은 그걸 막아선 것이다. 그는 정치를 원래 꿈꾸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힘을 잃고 공정이라는 말이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에서 누군가는 다시 그 기준을 세워야 했다. 조국이 감옥에 들어간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조국은 여전히 자신이 정치 탄압의 희생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부인 정경심은 가족이 모든 걸 잃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딸 조민 역시 자신의 의대 진학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후한무치함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자신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법정에서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 특히 조민의 경우 자신이 받은 의대 자리가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훗날 의사가 되어 환자를 치료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조국 일가의 이런 태도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 조국 사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일부에서는 조국을 빨리 사면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조국 지지자들은 온라인에서 활발한 사면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일이다. 조국의 범죄는 명백히 드러났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를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해준다면 그것야말로 진짜 정치적 특혜가 아닐까? 조국을 사면하자는 사람들은 과도한 처벌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권력을 이용한 입시비리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특히 의대 진학과 관련된 부분은 더욱 심각하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조국을 사면한다면 그것은 권력자들의 범죄는 결국 용서받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는 것이다.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만 국회의원들이 12명이다. 그중 말 많고 탈 많았던 박은정 그녀가 이번에 법무부 장관의 유력한 후보이다. 12명의 비례대표로 이재명 민주당 쪽에는 많은 혜택을 입었으니 그럴만도 하다. 끝없이 문제와 사법 리스크만 많은 현 정부와 그 정치권들. 이는 한동훈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공정성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한다. 수트 차림의 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현관을 묵묵히 걸어가던 뒷모습. 그리고 그가 조국을 기소했던 날 검찰청 복도에 울려 퍼졌던 팩스 송신음. 한동훈의 조국 수사는 단순한 사법 처리가 아니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그는 엄청난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밝혀냈다. 조국 일가의 범죄가 밝혀진 후 많은 국민들이 역시 기득권층은 다르구나라며 실망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라며 안도했다.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옳았는가? 역사만이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그가 멈추지 않았기에 이 사회는 아직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일가는 지금도 억울하다고 하지만 진짜 억울한 것은 그들 때문에 기회를 잃은 수많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다. 한동훈은 바로 그들을 위해 수사를 했던 것이다. 한동훈.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검사가 아니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상식의 기준이다. 그리고 조국 일가의 후한무치함이 계속되는 한 그의 가치는 더욱 빛날 것이다. 정치인들의 양심불량, 거짓 범죄는 마땅히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